밤새 다빈치 리졸브 18.6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런 업데이트에는 이전에 업데이트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업데이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최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다빈치 리졸브 상단에 보시면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순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업데이트 확인하시면 창이 뜨고 여기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물론 다빈치 리졸브를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검색창에 다빈치 리졸브 치시고요. 여기서 뭐 무료나 스튜디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최신 버전이 18이니까 18까지 눌러 주셔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다빈치 리졸브 18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무료 다운로드 하기 있잖아요. 여기 무료 다운로드로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가 다 무료가 아닙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유료고요. 왼쪽에 있는 거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자, OS 선택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OS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서 입력하시고 다운로드 하기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다운 받으면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이제 계속 눌러서 동의하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빈치 리졸브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 블랙매직입니다. 그래서 블랙매직 디자인사에서 만든 블랙매직 카메라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을 이용하면 아이폰에서 셔터 스피드와 ISO, 화이트 밸런스 등을 조절해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이 진행이 됐죠. 블랙매직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 블랙매직사에서 지원하는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그 안에 프로젝트와 파일들을 저장해서 여러 유저가 같이 이 파일들을 공유하고 사용하고 동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기능인데 베타 버전을 거쳐서 활성화하면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매직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아이패드와 PC와 클라우드로 서로 프로젝트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랙매직 카메라 앱에서 촬영한 원본이 바로 미디어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좋고 편리할 것 같지만 블랙매직 클라우드에 가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앱들을 이것저것 해서 다 깔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공유할 프로젝트가 있겠죠. 그 프로젝트를 한 달간 유지하는데 5불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 7천 원 정도가 되겠죠. 제가 영상 편집을 하고 지인들 편집, 이런 여러 가지 편집을 하면서도 다빈치 리졸브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굳이 이용해서 사용할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프로젝트당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업데이트가 있구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 다빈치 리졸브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업데이트 하고 나면 이렇게 영문으로 되네요. 영문으로 바뀌네요. 왜 영문으로 바뀌었지? 자, 다빈치 리졸브 프리퍼런스 유저에서 여기 유저 세팅에서 요 랭귀지를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거를 하단에 쭉 내려서 한국어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하시면 껐다 키셔야 돼요. 재시작을 하셔야 한글 버전으로 변동이 됩니다. 이제 한글 버전으로 바뀌었죠. 쇼 파워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마스터키 선택하시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요 기능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면 새로운 메뉴가 생겼어요. 하단에 보면 빈 내보내기라는 게 생겼거든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빈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이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뽕수필름 빈, 파워빈이니까. 그래서 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뽕수필름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뽕수필름을 선택해 보면 파워빈에 있던 메뉴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마스터가 통째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빈 내보내기가 돼요.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이 많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내보내기 창이 나타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하겠죠. 이렇게 해서 마스터에서 데스크탑에 저장을 하면
DRB니까 마스터 DRB니까 다빈치 리졸브 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나타나는데 뿡스 가족이라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는 여기에 내가 만약에 불러오고 싶다, 마스터에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 다빈치 리졸브 빈 마스터 더블 클릭을 하면 다빈치 리졸브 빈 가족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뿡스 필름에 보면 뿡스 필름 최효과음 아트리스트 그 다음에 스피드 램핑 효과 이런 것들이 이동된 걸 볼 수 있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이동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파일이 이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만 입력을 하면 공유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 있고 거기에 지금 파워빈에 넣은 효과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연동을 해도 볼 수가 없겠죠.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 프록시 메뉴가 생겼어요. 프록시 미디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재생해서 프록시 핸들링을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컷 편집을 할 때는 화질이 안 좋아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프록시 모드로 사용을 하다가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자막을 좀 확실하게 보고 싶고 색상을 정확하게 보고 싶은데 화질이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또 퍼펙트 카메라 오리지널로 해서 제대로 된 화질을 보게 되거든요. 프록시 핸들링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메뉴가 미디어 풀 상단에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프록시 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프록시 모드에 관련된 이야기는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플러스를 사용할 때는 쉐이딩에서 어퍼런스를 테두리로 선택하고 2번에 저장돼 있죠. 에네이블 활성화를 해주고 띠크니스를 이렇게 확장을 해주면 테두리가 이게 커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테두리가 기존의 자막을 침범하지 않고 외부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촌스럽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텍스트, 이 스트로크가 확대를 해보면 기존의 텍스트를 침범하기 때문에 테두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었어요. 스트로크 하단에 아웃사이드 온리라는 메뉴가 추가가 됐거든요. 아웃사이드 온리를 선택을 하시면 이 안쪽 인사이드로 들어가진 않고 외부에서 텍스트 플러스와 동일하게 움직이죠. 타이틀에서 봤을 때 텍스트 플러스나 텍스트가 아니라 하단에 이 자막 이라고 나오는 것이 서브 타이틀이 이 상단의 자막이에요. 이 자막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자동 자막을 했을 때 자동 자막 역시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스트로크가 촌스러웠습니다. 검은색으로 설정을 하고 크기를 확대를 하면 안쪽으로 침범을 하죠. 그래서 되게 촌스러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아웃사이드 온리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생성이 돼서 스트로크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자막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텍스트와 서브 타이틀 자막에 대한 스트로크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